여러분 혹시 이 숫자를 아십니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57.4%는 순자산 3억 원을 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현재 위치는 어디이십니까? 3억이라는 이 벽,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목표이고 누군가에게는 자산 증식의 본격적인 시작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월급만으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투자를 시작하면 이상하게 항상 내가 사면 고점이고 내가 팔면 폭등하는 것 같은 끔찍한 공포에 시달립니다. 부동산은 이미 너무 올라서 쳐다보기도 힘들고 개별 주식은 너무 어렵고 복잡합니다. 도대체 무엇부터 시작해야 이 답답한 벽을 넘을 수 있는 걸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역사상 최악의 타이밍에만 골라서 투자하고도 백만장자가 된 한 남자의 비밀을 통해 시장을 이기려는 노력, 이 왜 부질없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 3억의 벽을 넘기 위해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구체적인 S&P 500 투자 로드맵을 확실히 얻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3억의 벽을 넘지 못하는 걸까요? 첫 번째 치명적인 착각은 바로 나는 특별히 운이 없다 고 믿는 것입니다. 타이밍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죠. 여기 존이라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 4번의 큰 목돈을 투자했는데 공교롭게도 매번 1987년 블랙먼데이, 2000년 닷컴 버블,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역사적인 폭락 직전 그야말로 최악의 최고점이었습니다. 특히 2000년 3월 존은 13년간 차곡차곡 모은 78,000달러라는 거금을 S&P 500에 투자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희망으로 부풀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직후 2년에 걸쳐 그의 자산은 마이너스 50% 가까이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2007년에도 끔찍한 비극은 반복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0년 넘게 모은 피 같은 돈이 눈앞에서 녹아내리는 그 기분을. 우리 대부분은 이런 상황에서 공포에 질려 모든 것을 팔아버리고는 다시는 주식 따위 하나 봐라 하며 시장을 영원히 떠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3억의 벽 앞에서 주저앉는 가장 크고 비극적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착각은 주식은 부동산보다 위험하다 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동성의 공포에 너무 쉽게 굴복합니다. 물론 2008년 금융위기 때 나스닥 지수가 반토막 이상 하락했던 것을 보면 주식시장이 무서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역시 위기 때는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런데 왜 유독 주식의 변동성이 더 무섭게 느껴질까요? 아파트는 대출 원리금을 갚아나가면서 심리적으로 버티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실물 자산이니까요. 하지만 스마트폰 앱에 찍히는 파란색 마이너스 숫자는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공포를 극대화시켜 너무나도 쉽게 매도 버튼을 누르게 만듭니다. 결국 장기적인 수익률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S&P 500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지식보다 눈앞의 손실이라는 감정에 지배당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왜 3억의 벽 앞에서 좌절하는지 그 치명적인 착각 2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실패의 이유를 알았다면 이제 성공의 길을 찾아야죠. 그렇다면 역사상 최악의 투자자 존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파산했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유일한 투자 원칙은 단 하나, 팔지 않고 그냥 보유하는 것 이었습니다. 그 결과 수십 년이 흐른 뒤 그의 자산은 104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억 원이 넘는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자산을 불리는 것은 언제 사느냐로 결정되는 시장 타이밍이 아니라 얼마나 오래 머무느냐는 시간의 힘이라는 것을요. 이것은 비단 가상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알려진 포메뽀꼬 라는 한 국내 투자자는 실제로 QQQ, SCHD
그리고 S&P 500과 같은 미국 대표지수 ETF에만 5억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묵묵히 장기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성공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S&P 500의 10년 연평균 수익률이 약 11.15%라는 시장의 성장을 믿고 단기적인 변동성이라는 파도에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을 위한 자산 3억 돌파,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리스트, 언제 살까 고민 말고 계속 하십시오. 바로 적립식 투자 자동화입니다. 지금 당장 쓰시는 증권사 앱을 켜서 매월 월급날 특정 금액이 S&P 500 ETF, 예를 들면 VO 같은 상품을 자동으로 사도록 설정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시장의 변동성을 내 편으로 만드는 적립식 투자입니다. 만약 최악의 투자자 존이 고점에 목돈을 쏟아붓는 대신 매월 꾸준히 적립식 투자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최종 자산은 104만 달러가 아닌 208만 달러, 정확히 2배가 되었을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습니다. 고민하지 않는 투자가 최고의 투자입니다. 두 번째 체크리스트, 이건 정부가 주는 보너스입니다.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바로 절세 계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S&P 500 ETF를 일반 계좌가 아니라 반드시 연금저축펀드나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매수하십시오. 이 두 계좌를 합쳐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계산해 볼까요? 만약 여러분의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연 900만 원을 꽉 채워 넣었을 때 연말정산으로 최대 148만 5천 원을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여러분에게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연 16.5%의 추가 수익입니다. 게다가 투자로 번 돈에 대한 세금 원래 15.4%를 내야 하지만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3.3%에서 5.5%의 아주 낮은 세율로 내기 때문에 복리 효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체크리스트입니다. 우리는 입구뿐만 아니라 출구도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마침내 3억, 5억의 자산을 모았습니다. 이제 이 돈을 어떻게 잘 팔아서 쓸 것인가? 라는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내 자산을 계속 불려나가면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월배당 상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모은 S&P 500 자산의 일부를 월배당을 주는 커버드콜 ETF 같은 상품으로 전환하는 전략입니다. 이것은 마치 내 자산이라는 돼지를 직접 잘라 베이컨으로 먹는 고통스러운 방식이 아니라 자산이라는 닭이 매달 낳아주는 신선한 달걀을 생활비로 쓰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목표 달성 후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시장이 하락해도 두렵지 않고 꾸준히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산 3억의 벽을 넘는 열쇠는 비범한 예측 능력이 아닙니다. S&P 500이라는 전 세계 1등 기업들의 묶음이라는 좋은 자산을 그저 묵묵히 그리고 정부가 주는 세금 혜택을 최대한 받으며 모아가는 평범한 꾸준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 3억이라는 벽은 여러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올바른 방법으로 한 걸음씩 내디디면 그 벽은 여러분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줄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계단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열어 비대면 연금저축펀드 계좌부터 개설해 보세요. 그리고 단 1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S&P 500 ETF 자동이체를 설정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그 작은 실천이 10년, 20년 뒤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2026년 투자 목표 금액은 얼마인가요? 댓글로 공유하며 서로의 다짐을 응원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금융 콘텐츠를 만드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돈이 잠자는 동안에도 일하기를 바라며 부자의 서재였습니다.